박 과장은 너무 구식이에요. 시스템도 무겁고 더 이상 회사하고 안 맞아. 나가세요. 하지만 지금 시스템은 퇴직 수당 3개월. 겨우 3개월치라고요? 20년. 그게 제가 그 회사에 바친 시간이에요. 돌아온 건 퇴직 수당 3개월치. 근데 제가 나오고 15분 만에 회사 주가가 13% 폭락했어요. 그 다음 날 이사회 의장이 직접 전화했죠.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전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당 500만 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평안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올해 49이에요. 선양그룹 IT 인프라팀에서 20년을 일했죠. 해군에서 3년 복무하고 전역한 뒤 이곳이 제 첫 직장이었어요. 아니, 사실상 마지막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년 60세까지 11년. 그동안 묵묵히 일하면서 노후 준비하고 딸 서연이 결혼시키고 그렇게 평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20년이나 일했는데 아직 과장이었어요. 선양그룹은 연공 서열보다 실적 위주였거든요. 저처럼 뒤에서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은 눈에 안 띄었죠. 영업이나 기획팀은 쑥쑥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그 모든 걸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강민우. 29살. 디지털 혁신 본부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6개월 전에 들어온 애송이였습니다. MBA 학위가 뭐 그리 대단한지 회사에 와서 하는 말마다 외국어를 섞어가며 떠들어댔죠. 애자일이니 클라우드 네이티브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니 솔직히 절반은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창밖만 바라보면서 펜으로 탁탁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죠. 옆에 앉은 인사팀 최영희 대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미안해 보이긴 했는데 그게 뭐 소용 있나요? 어차피 해고 통보는 나가는 건데. 박 과장님. 강민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근데 눈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회사의 방향성과 박 과장님의 업무 스타일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기로라니요. 방향성이라니요. 그냥 자르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려 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어요. 2019년에 서버실에서 불이 났을 때도 이 목소리였죠. 2022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해커들이 결제 시스템 뚫으려고 할 때도 이랬고요. 뭔가 큰일이 터지면 오히려 침착해지는 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강민우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연극을 하듯이요. 그러더니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속도입니다, 박 과장님.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애자일하게 유연하게. 근데 솔직히 박 과장님 방식은 너무 무겁습니다. 레거시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레거시.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마치 병명 같았죠. 당신은 구닥다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 방식이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작년 합병할 때 벤더 관리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누가 살렸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이 회사에서 시간당 4만 5천 건 넘는 거래를 처리하는데 단 한 건도 에러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강민우가 손을 휘저었어요. 팔이 쫓듯이요. 유지보수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파괴적 혁신이에요. 망가뜨려서라도 더 나은 걸 만들어야죠. 박 과장님은 그걸 못해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최영희가 서류를 제 쪽으로 더 밀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3개월치 퇴직 수당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의료비 지원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수연이가 생각났거든요. 제 아내. 지금 8차 항암 치료 받는 수연이가요. 항암제 한 번에 300만 원. 한 달에 2번. 거기에 정밀검사 실험치료제까지 더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어요.
회사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해요? 딸 서연이는 대학 4학년인데 이번 학기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로 겨우 냈는데 집 대출금도 아직 5천만 원 남았는데 3개월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 일했는데 겨우 3개월요? 구조조정 규정이 그렇습니다. 강민우가 애플워치를 쳐다봤어요. 지루한 표정으로요. 사람 인생 망가뜨리면서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는 게 말이 되나요? 박 과장님 어렵게 하지 마세요. 서류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오늘부로 대기 발령입니다. 인수인계 기간 한 달 드릴 테니 그동안 업무 정리하시고 후임자한테 넘기세요. 그리고 이 서류에 사인하시면 3개월치 퇴직 수당은 바로 지급됩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회의 끝이라는 신호였죠. 차가운 커피 들고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요. 한 달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월요일부터 후임 들어옵니다. 등을 돌리더니 그대로 나가려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죠. 마치 해군 시절 기관실에 물이 차오르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침착함이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죠.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펜을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냈죠. 20년 동안 차고 다녔던 카드였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은 29이었죠. 아직 희망이 가득했던 얼굴.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카드를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강민우 커피컵 옆에 딱 멈췄죠. 인수인계요? 필요 없을 겁니다. 강민우가 멈칫했어요. 반쯤 돌아서서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15분 주시죠. 네? 15분이요. 아마 그 정도면 될 겁니다. 뭐가요? 회사가 멈추는 거요. 침묵이 흘렀어요. 강민우 얼굴에 짜증이 스쳤죠. 협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안 불러서 쫓아낼 수도 있는데요. 협박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매뉴얼 찾아보세요. 행운을 빌게요. 회의실 문이 제 뒤에서 닫혔어요. 무거운 참나무 문이 딸깍 소리를 냈죠. 배신당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단서를 받은 기분이었죠. 냉정하고 명확하고 돌이킬 수 없는.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형광등 불빛이 윙윙거렸습니다. 20년 동안 귀에 익은 소리였어요. 서버실 앞을 지나쳤죠. 제 서버실. 3번 렉에 있는 냉각장치 진동음까지 알고 있었어요. 천장 배선 중에서 4개월마다 조정해줘야 하는 광 케이블이 어느 건지도 알았고요. 회계팀 김미라 씨 자리를 지나쳤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하드 날아간 거 복구해줬었죠. 애들 사진 백업도 안 해놨다고 울먹이던 분이에요. 지나가는데 손 흔들며 웃더라고요. 아직 몰라요. 제가 잘렸다는 거. 물류팀 정민호 씨도 지나쳤어요. 야근 줄이려고 자동화 스크립트 짜줬던 사람. 덕분에 7시까지 일하던 게 5시에 끝나서 애들 야구 경기 보러 갈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했었죠. 전화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손 흔들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럴 힘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난간을 붙잡아야 했죠. 49의 백수. 아내는 암투병 중. 딸은 아직 대학생. 정년까지 11년이나 남았는데 퇴직 수당은 고작 3개월치.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목구멍으로 뭔가 치밀어 올랐죠. 뜨겁고 신맛이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어요. 문이 열렸죠. 오후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귀에는 차 소리, 사이렌, 공사장 소음이 마구 쏟아졌죠. 사원증 없이 나오니까 이상했어요. 인도를 걷는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차로 가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죠. 지하철도 탈 수 없었고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느새 동네 술집 앞이었어요. 대식인의 포차. 20년 넘게 단골이었어요.
오후 3시인데 벌써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들어가서 주저앉았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대식이 형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소주 한 병 주세요. 형이 말없이 소주병을 따서 앞에 놓았어요. 잔도 같이요. 제가 따라 마시는 걸 지켜보더니 조용히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이 시간에 혼자 오시는 거 처음인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 입을 열 수가 없었죠. 회사에서 뭔 일 있었구나. 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시계를 봤어요. 3시 10분. 사원증 낸 지 1시간쯤 됐네요. 지금쯤 터져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가요? 시스템이요. 제가 심장이었거든요. 지금 그 심장이 멈췄고요. 회사 전체 시스템이 제가 만든 인증 프로토콜 위에서 돌아갔어요. 2015년 대규모 합병 때 만든 거였죠. 밤새워서 코드 짜고 서버실 간이 침대에서 자면서 완성했던 시스템. 그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에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제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인증 토큰이 정상 작동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아까 회의실에서 사원증을 반납하는 순간 인사팀이 바로 제 계정을 정지시켰을 거예요. 계정이 정지되면요? 기존 토큰은 유효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버티지만 갱신이 안 돼요. 회사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토큰이 만료되면서 멈추기 시작하죠. 토큰이 만료되면요? 시스템 전체가 멈춰요. 트럭은 물류센터 앞에서 서고 주문은 처리가 안 되고 결제는 먹통이 되죠.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대식이 형이 커피를 한 잔 따라 자기 앞에 놨어요. 소주병 옆에요. 회사가 무너지겠네요. 제가 2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회사가 돌아가게 하려고요. 2019년 서버실 화재 때도 2022년 해킹 시도 때도 제가 있었기에 회사는 무사했어요. 그런데 강민우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 친구 부임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컨설팅 업체를 불렀어요. 32살짜리 애들이 청바지 입고 와서는 제 시스템 보더니 내 것이래요. 구닥다리요. 이런 거 왜 직접 만들어 쓰냐? 클라우드 솔루션 쓰면 되잖아래요. 그 애들이 뭘 알겠어요. 시스템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위기를 넘기면서 진화했는지.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강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쓴 250페이지짜리 운영 매뉴얼 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문서는 짐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러더니 삭제하래요. 그 매뉴얼 없으면 시스템 복구도 못하는데요. 제가 반대하니까 조직 변화에 대한 수용성 부족이래요.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대요. 겁을 줬죠. 20년 차 직원한테요. 그래서 전 그 매뉴얼을 회사 서버에서 지웠어요. 대신 제 개인 이메일로 백업했죠. 회사 밖에요. 스마트하잖아요. 제 코드예요. 제가 만든 거고 제 시간과 노력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걸 회사가 함부로 대하니까 저도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그 시스템을 쓰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해요. 제 이름으로 된 라이선스요. 왜냐하면 입사할 때 그렇게 계약했거든요. 당시 법무팀 변호사님이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가져온 개인 프로젝트 코드를 회사에서 쓰게 해주는 대신 소유권은 제가 갖기로 했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됐어요. 강민우는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인사팀 최영희도 몰랐을 거고요. 근데 곧 알게 되겠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회사 번호더라고요. 강민우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안 받았죠. 3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네. 박 과장.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패닉 상태였죠.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주문이 안 들어와요. 결제도 막혔고요. 대체 뭘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조용히 대답했어요. 거짓말. 분명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전 회사 밖에 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로그인 하세요. 지금 당장. 계정이 정지됐는데 어떻게 로그인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죠. 계정 풀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싫은데요. 뭐라고요? 전 해고됐잖아요. 왜 제가 일을 해야 하죠? 이봐요, 박 과장.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강 본부장님 매뉴얼 찾아봤어요? 무슨 매뉴얼이요? 제가 쓴 운영 매뉴얼이요. 250페이지짜리요. 아, 맞다. 삭제하라고 하셨죠. 본부장님이. 뭐? 그 매뉴얼 있으면 복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회사 서버에는 없어요. 삭제됐거든요. 누가 시켰는지는 아시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관리자 권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게 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회사 시스템인데. 제 코드고요. 제 라이선스예요.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2005년 입사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에요. 사실이죠. 당장 안 들어오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그러세요. 법무팀에 전화해서 제 계약서부터 확인하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요. 오히려 차분했죠. 대식이 형이 소주를 한 잔 더 따라줬어요. 시원하시겠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2시간 후에 100원 무결성 검사가 실패할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읽기 전용 모드로 잠겨요. 그 상태에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처리 못해요. 풀 수 있어요? 시스템 전체를 밀고 테이프 백업에서 복원해야 해요. 5일 걸려요. 5일이나? 네. 회사 시스템이 5일 동안 멈춰요. 주가가 폭삭 망하겠네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주를 한 모금 마셨죠.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박진수 과장님?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선양그룹 이사회 의장 백운철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금 상황 파악했습니다. 시스템 복구할 수 있으십니까?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심호흡했어요. 이게 제 마지막 카드였어요. 시간당 500만 원입니다. 4시간 선급이고요. 2천만 원 먼저 입금해 주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요. 강민우 본부장이 통화에 참여하되 입 다물고 듣기만 하게 해주세요. 또요. 제 운영 매뉴얼 삭제 지시한 이메일이 있어요. 이사회에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시간 내로 입금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전화 주세요. 끊었어요. 대식이 형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소주를 비웠어요. 뜨거운 게 목으로 넘어갔죠. 20년. 참 길었어요. 근데 이제는 끝났죠. 그날 저녁 6시쯤이었어요. 집에 들어서는데 수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있었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요. 그래도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아내 얼굴을 보니까 목이 메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 치료비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결될 거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회사 그만뒀어. 수연이 눈이 커졌어요. 왜? 잘렸어. 오늘.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죠.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이리 와. 옆에 앉았어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항상 그랬죠. 항암제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요. 괜찮아질 거야. 누가 누굴 위로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해. 왜?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절대로. 수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 없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못 버틸걸. 이미 난리 났어. 그러면 됐네. 수연이가 눈을 감았어요. 당신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늘 버텨냈잖아. 이번에도 해낼 거야.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은행 알림이었죠. 입금 2천만 원 선양그룹 긴급운영기금. 휴대폰이 울렸어요. 백운철 회장이었죠. 박 과장님. 네. 입금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30분마다 1억 2천만 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구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노트북을 꺼냈어요. 원격 관리자 포털에 접속했죠. 로그인 화면이 떴어요. 제 계정 활성화됐나요? 강 본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5분 전에 했어요. 빨리 고치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됐습니다. 지금 시스템 로그 확인하고 있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로그가 쭉 펼쳐졌죠. 예상한 대로였어요. 강 본부장님. 목소리를 낮췄어요. 4시간 전에 강제 오버라이드 시도하셨죠? 강 본부장. 오버라이드 시도했습니까? 백운철 회장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게 서비스 복구하려고. 박 과장 시스템이 전부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오버라이드 시도하셨죠? 차갑게 물었어요. 그 과정에서 인덱스 테이블을 손상했어요. 그건 시스템이 예정대로 보호 모드로 들어갔으면 그 손상된 상태 그대로 잠겼을 겁니다. 과거 거래 기록이 모두 망가졌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이건 소프트웨어 버그가 아닙니다, 백 회장님. 사람이 저지른 중대한 과실이에요. 박 과장, 복구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시스템 보호 기능을 미리 설계해뒀습니다. 감시 인증 스크립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인덱스 손상도 복구할게요. 엔터를 눌렀어요. 인증 중. 성공. 토큰 갱신됨. 인덱스 복구 중. 완료. 시스템 살아났습니다. 보여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아마 IT팀 직원이었겠죠. 주문 처리되고 있어요. 대기 목록도 사라지고 있어요. 맞죠? 강민우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간단한 거였네요. 여기서 했어도 되는 걸. 닥쳐요, 강 본부장. 백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 과장님 매뉴얼 얘기하셨죠? 강 본부장이 없다고 주장하던데요. 방금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250페이지 운영 매뉴얼이요. 강 본부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메일도 첨부했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받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삭제를 명령했습니까? 정말로? 그건 조직 문화 혁신 차원에서. 정신이 나갔군요. 백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어요. 박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사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실행한 스크립트는 제 소유예요. 제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계속 사용하시려면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강민우가 비명 지르듯 소리쳤어요. 완전히 협박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죠.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백 회장님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 보내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우 본부장 거는요? 잠시 멈췄어요. 전임 디지털 혁신 본부장이라는 호칭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었어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대박이었어. 아직 몰라. 하지만 저도 웃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났어요. 포털 메인에 떴죠. 선양그룹 전산마비 사태. 주가 13% 폭락. 기사를 읽었어요. 산업분석가가 인터뷰하더라고요. 백엔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럭들이 물류센터에서 발이 묶였고 주문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선양 측은 사이버 공격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내부 프로세스의 치명적 오류라고 합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모두 회사 번호였죠. 안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고성민한테 전화했어요. 지금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예요. 성민아, 나야. 진수야, 무슨 일이야? 변호사 조언이 필요해. 회사에 뭔 일 있어? 사정을 설명했어요. 해고, 시스템 마비, 컨설팅 계약까지요. 제대로 한 방 먹였네. 그쪽에서 소송 걸어올까?
걸어와도 내가 이겨. 입사 계약서에 개인 프로젝트 코드를 회사에서 사용하되 소유권은 내가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잖아. 합법적이고 완벽해. 업무 방해로는?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출근 안 한 거잖아. 해고당했으니까. 오히려 그쪽이 라이선스 없이 무단으로 코드 사용한 거야. 불리한 쪽은 회사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최영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강민우 본부장 오전 회의 때 해임됐습니다. 이사회 결정이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수연이가 물었죠. 무슨 일이야? 끝났어. 강민우 잘렸대. 잘 됐네.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쉬어야지 뭐. 하지만 쉴 수는 없었죠.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거든요. 박진수 과장님? 네. 삼진시스템즈 인사팀 김윤수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에 한번 뵙고 싶은데요. 심장이 뛰었어요. 무슨 일로요? 저희 쪽에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인프라 안정성 담당 임원 자리인데. 수연이가 제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좋습니다. 언제 뵐까요? 전화를 끊고 수연이를 봤어요. 새 직장 제안이래. 상무? 응. 수연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죠. 당신은 절대 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정말로요. 삼진시스템즈와의 면접은 3일 후였어요.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이더라고요.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떨렸어요. 솔직히요. 49에 다시 취업 면접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박진수 과장님? 젊은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인사팀 김수진 과장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20층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곧 60대쯤 돼 보이는 신사분이 들어오셨죠. 반갑습니다. 저는 삼진시스템즈 대표 정한석입니다. 악수를 청하셨어요. 선양그룹 사태 업계에서 난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회사 전체를 멈춘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알아요. 그쪽에서 먼저 배신했으니까요. 정 대표가 서류를 펼치셨어요. 작년에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젊은 팀장이 최신 기술로 다 바꾸겠다고 설쳤다가 시스템 말아먹었죠. 그때 주가가 20% 빠졌어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혁신이 아니에요. 안정성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반. 그걸 만들 사람이 필요해요.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안정성 담당 임원. 연봉은 지금의 2배 스톡옵션 포함입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정 대표가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 회사 시스템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손을 잡았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됐어. 임원이래. 연봉 2배. 전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어요. 진짜? 정말 잘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외식하자. 20년 만에 새 직장이잖아. 가슴이 찡했어요. 동네 중국집에서 자장면이랑 탕수육을 먹었어요. 수연이가 잘 먹지도 못하면서 탕수육을 집어먹었죠. 그날 밤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어요. 성민이었어요. 선양에서 라이선스 계약 사인했어. 분기당 2천만 원. 축하한다. 웃음이 나왔어요. 1년에 8천만 원. 그냥 앉아서 받는 돈이죠. 다음 주 월요일 삼진시스템즈 첫 출근이었어요. 수연이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죠.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어떡해. 몸도 안 좋은데. 괜찮아. 당신 첫 출근인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새로 산 네이비 정장을 입었어요. 멋있다. 상무님 같아. 회사에 도착했어요. 로비에서 김수진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첫 출근 축하합니다, 상무님. 20층 사무실 창가 독립사무실이 제 자리였어요. 책상 위에 명패가 놓여 있었죠. 인프라 안정성 담당 임원 박진수.
팀원 면접은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서류를 펼쳤는데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정민호 38세. 전 선양그룹 물류팀. 제가 야근 줄이려고 스크립트 짜줬던 분이에요. 이 사람 뽑고 싶은데요. 다음 날 정민호 씨가 면접 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박 과장님, 아니, 이제 상무님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선양에서 나오셨어요? 네. 저도 구조조정 당했어요. 물류팀 절반이 잘렸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렇게 팀을 꾸렸어요. 선양에서 나온 사람들, 다른 회사 경력직들. 모두 실력 있는 분들이었죠. 시스템 재구축 작업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문서화부터 시작했어요. 300페이지짜리 시스템 매뉴얼. 모든 프로세스를 담았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의사 선생님이. 완치래. 암세포가 다 사라졌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진짜? 응. 진짜. 회사에서 나와 택시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연이가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달려와서 안겼어요. 됐대. 진짜 됐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버텨줘서. 그게 나한테 힘이 됐어. 이제 행복해지자. 응. 행복해지자. 그날 밤 딸 서연이가 집에 왔어요. 아빠, 나 전에 면접 봤던 거 붙었대. 온 가족이 모였어요. 수연이 암완치, 제 새 직장, 서연이 취업.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저녁을 먹으면서 서연이가 물었어요. 아빠, 선양 때 진짜 회사가 멈춰버렸어? 응.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뭐 그런 후회 안 해?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증명했으니까.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절대 지는 사람이 아니야. 항상 그랬어. 맞아요. 저는 지지 않았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삼진 시스템즈에서 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죠. 정 대표가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박상무 대단합니다. 지난 분기 대비 시스템 가동률이 99.97%예요. 업계 평균이 96%인데요. 뿌듯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박상무님, 선양그룹 인사팀 차장 한민수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이사회에서 CTO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고 합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선양그룹에서 가장 높은 기술직이었죠. 연봉은 현재의 3배입니다. 솔직히 솔깃했어요. 죄송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이미 배신당했어요. 20년을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잘렸죠.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이 안 돼요. 집에 와서 수연한테 얘기했어요. 선양에서 복직 제안이 왔어. CTO래. 받을 거야?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했어. 다시는 안 당할 거야. 수연이가 웃었어요. 잘했어. 당신은 거기보다 훨씬 나은 곳에 있어. 맞아요. 저는 이제 더 나은 곳에 있었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삼진 시스템즈는 업계 최고의 안정성을 자랑하는 회사가 됐죠. 제가 만든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정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박 상무 덕분에 신규 계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 60% 증가했어요. 제 팀도 15명으로 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수연이가 거실에서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죠.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검진?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매년 정기 검진만 오래. 다행이다. 다 당신 덕분이야. 식탁에 앉았어요. 수연이가 만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서연이 요즘 어때? 회사 잘 다니고 있대.
팀장님이 칭찬 많이 하신대. 잘 됐네. 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1년 반 전 저는 회의실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임원이 됐고, 아내는 완치됐고, 딸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경제적 여유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치를 증명했죠. 저 없이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요. 수연이가 물었어요. 뭘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냥. 인생 참 모르겠다 싶어서. 왜? 가장 힘들 때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서. 수연이가 웃었어요. 그러게. 그때 무너졌으면 지금 이 행복도 없었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강민우가 저한테 한 말이 떠올랐죠. 당신은 구닥다리예요. 그때는 모욕처럼 들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구닥다리가 뭔가요? 오래됐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 시대가 바뀌어도 필요한 것. 새로운 게 실패할 때 다시 찾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기둥이에요. 그리고 저를 증명했어요. 경험의 힘을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법을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배신과 좌절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믿고 묵묵히 가는 거죠. 인생 시네마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특별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